어제 오후 법원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올린 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아동 사진은 이미 프로필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었다며 이를 학대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리위가 적법한 절차마저 준수하지 않아 충실한 심의로 징계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한계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배 의원은 곧바로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한 전 대표도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곧바로 서울시당 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배현진 의원. 배 의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당원권을 회복하고 아울러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된 배현진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현진입니다. 의원님. 네. 정말 죽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어제 선거 결과가 의원님께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결과를 바꿔서도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대체 우리 당과 좀 제가 뭘 한 건가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어제 그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이유요 법원이 네. 그걸 뭐라고 밝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용문에 이렇게 밝혔어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 그래서 충실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용과 과정, 절차가 전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정당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뭐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근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라 봅니다. 예. 아니 이 판결에 대해서 어제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장 대표도 뭐 메시지를 낸 건 없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법원이 정당의 사무에 개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당 지도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 거면 좀 이름은 밝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당을 망치고 있는지는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이 아셔야죠. 예.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날 같이 신문 받으셨잖아요. 예. 좀 물론 사유와 좀 다르긴 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어제 의원님 선거 결과에 미루어 봤을 때. 아직 그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김종혁 전 최고에 관해서도 재판부가 그 징계 절차의 하자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당측에 물었습니다. 근데 당시 뭐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답변이 제가 대기하는 과정에 목격한 바로는 그다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당 쪽에서 그래서 김종혁 최고의 건에 관해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뭐 징계 절차의 하자 문제나 아니면 법원이 보기에는 정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긴 한데 현재까지는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대부분 이제 리더십에 타격을 받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초래한 장동혁 대표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당 대표가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생각으로 예. 당에 있는 본인에게 그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예.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숙청하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가면 앞으로 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아마 구상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가 전국에 진짜 수천 명 되는 우리 후보들이 자신의 그 생사 여타를 걸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가 정치인 장동혁, 국회의원 장동혁이 아니라 이 당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그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지금 입장과 메시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 보도된 거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대한감일의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지지율이 도리어 더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보는 저 시각 자체가 의원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던데요. 장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예. 이를테면 국민의힘과 당원들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선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더 빠진다라는 것은 본인의 기반이 지금 약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승리보다 이제 본인의 이제 당내 권력 강화 여기에 더 방점 찍혔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일단 의원님 지금 서울시장 위원장으로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공천부터 선거 과정 다 지휘를 하시는 거죠? 하죠. 하고 예.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예. 이 말도 안 되는 총국 때문에 지금 한 달 가까이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 그냥 멈춰 있는 상태죠. 예. 아니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오세훈 시장 물론 오세훈 시장은 딱 지칭한 건 아닌데 현역 지자체장들 기득권 내려놔라. 단수공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의 해석은 지금 오세훈 시장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던데요. 오세훈 시장을 뭐 견제한다는 얘기는 예. 죄송하지만 실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런 예. 흉흉한 소문이 이제 거의 뭐 국민들 보시기에도 실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어찌됐든 간 지난 4년 동안 오 시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장, 현역 지자체장들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을 다 국민들이 이미 평가하고 있으십니다. 저희도 당에서 선출직 평가 TF라는 어떤 제도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은 다시 선택을 받는 것이고 아닌 분들은 도태되는 것인데 예. 그것을 당의 어떤 지금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공관이라고 세워진 그 조직에서 예.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전에 당신들 다 나가 해버리는 게 과연 이 참신한 시도인지 예. 아니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도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저희 정당의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대단히 위태롭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아니 저 그 서울시장 경선 뭐 복면가왕 방식으로 한다. 뭐 현역은 만약에 결승에 올려놓고 다른 저 후보자들끼리 먼저 토론해가지고 1등 뽑아가지고 최종 결성 붙인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앙당에서. 기사는 봤는데 예. 그 보시기에 참신하세요, 그게? 아, 그 방식이요? 사실 복면가왕이라는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멋지게 나와서 노래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국민들의 감동을 얻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 정치인들 후보들 누구 나온다 하면 예.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봤자 모르시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해온 그 지난한 정치적인 예. 말과 행동, 그 역사들이 다 있는데 예. 잠깐 나와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예. 그게 과연
그 복면가왕이라는 예.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 참신함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 저희 의원님이나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예. 특정한 사람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후보로서의 예. 뭐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선 결과 그리고 예. 너무 지루하고 오히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서울 선거가 한 달 만에 더 위태로워졌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신속성이 중요한데 공천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아하.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남부지 법 민사합의 51부가 이제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본안 사건 판결할 때까지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의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효력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이번 달 중하순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윤석 대변인. 자, 정당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법원이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거 뭐 인용 안 될 거란 예상이 뭐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배현진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아이 사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아동에 대해서 뭘 했다 이거 이 윤민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언어도 순화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당내 정치가 아닌 다른 걸로 올린 징계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징계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건 떠나서. 아동 학대다 뭐 이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럼 그 얘기는 법원도 이 징계가 되는 과정까지 봤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가처분을 인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일부 뭐 위원장이 됐든 당협위원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도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책임이라 하면 물러나야죠. 몇십 년 된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가장 많이 집권을 한 정당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도부 윤리위 다 물러나라. 당연히 물러나야죠.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 네. 물러날 지도부면 처음부터 그런 결정했겠습니까? 아, 좀 화답을 해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률가 아니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 해석 드리기보다는 그냥 상식, 그냥 일반 사람의 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건 당원과 지지자들이 뭐 선거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징할 일이지 이것을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이것을 선거 앞둔 서울시당 위원장을 이렇게 1년 당원권 정지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이 굳이 예상을 해보면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이 배현진 의원하고 두 개의 이제 징계권 가처분 그 소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배현진 의원은 그래도 조금 기각될 확률이 높고 그나마 이제 김종혁 전 최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것도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본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정당이고 제대로 된 지도부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이제 이런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모습은 당내에서 현역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판결문을 뭐 지금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용. 그런 게 그 언론 보도나 또 이게 취재 그때 주장을 종합해 보면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할 때 다 서류로 이렇게 문서로 며칠 전에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SNS로 요즘 뭐 카톡이나 이걸로 그 송부한 게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걸로 아마 인용되는 걸로 전 듣고 있어요. 아 지금 판결문 제가 지금 들고 있지 않지만 파악한 거로는 현재까지. 그렇죠. 들었어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절차적인 어떤 SNS로 보내 이건 문제지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처분 아무 실익이 없는 게 절차가 있으면 절차만 다시 거쳐서 다시 문서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1년 해도 그럼 이게 법원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아마 징계할 겁니다. 그 절차 또 징계한다고요? 아니 SNS로 보낸 게 잘못이라면 절차하자라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 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서로 안 보낸 게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판사 스타일상 내용 가지고 안 따집니다. 정당 내부에. 우리끼리 뭐 1년 정지하든 6개월 정지하든 정당이 자율성이 문제고 절차를 따지거든요. 판결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추정하기는 아까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처분 사건에서 이제 징계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건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여서 예. 판사가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걸 가처분 인용해 줄 때는 무조건 절차 위반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헌 당규가 있는데 당헌 당규를 자신이 위반했다는 거는 명확하니까요. 그거는 예. 판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SNS로 통지했다, 윤리위 당일에 뭐 서면을 줬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고 이건 지도부에게 굉장히 타격이 큰 게 얼마 전에 그 시위할 때 저 집회할 때도 뭐 집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묵 행진. 예, 이것도 이런 거를 갖다 통제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공당이 예, 공당이 이런 걸 현역 의원을 징계하는데 그럼요. 자신의 당원 당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예. 이걸 또 다시 구색을 맞춰가지고 또 징계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저는 입을 거라고 봅니다. 가처분 인용되는 경우는 네. 이게 빨리 됐을 경우에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경우에 그렇죠. 법원이 가처분 인용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경우에. 자, 근데 배현진 의원이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직무를 제대로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바뀌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당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고 또 판단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장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당원권이 회복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동혁 지도부의 구상이 다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뭐 50만 이상 뭐 시군구에 대해서도 그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해놨는데 배현진 위원장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면 어쩔 수 없어요. 시당 위원장이 시당 공관위를 구성을 해요.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배현진 의원과 경쟁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인재영입을 하고 있죠. 예, 그 조 의원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이에요. 서울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그 서울 선거를 이끌 사람에게 징계를 때려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 지도부가 맞냔 말이에요. 어느 당의 지도부냔 말이에요. 그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근데 이제 예. 그러한 생각들을 저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는 뭐 당의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라고 했는데 저는 엉망진창이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들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업무 태만으로 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혜택? 네. 그러니까 태업, 우리 내란 때 태업. 많은 태업. 공무원과 그 군인들이 소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막았던 것처럼 저는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몇십 년 정통의 보수 정당인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A, B, C가 다 있는데 아니 무슨 당직자들이 A, B, C가 다 있는데 아니 무슨 SNS로 그런 것을 보내고 그게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 봐요. 그런데 이거 옛날에 이준석 가처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번 이준석 이겼어요. 맞아요. 예. 인용됐다가 나중에 새로 뭐 비대위 구성하고 이러면서 절차를 고치잖아요. 예, 예. 이게 하자 치유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이게 그냥 다시 징계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절차적인 하자로 이게 가처분 인용됐지. 예. 어린이의 그 인격권이나 명예 이걸 침해한 게 1년이 가혹하다 이렇게는 판결 못 써요 판사가. 저도 법조인이고 예. 판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거 다 해도 송달이 됐고 배현진이 출석해가 소명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게 봐줬는데 너무 엄하게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서면으로 며칠 전에 보내라. 왜 당일날 서면이 도착했냐? 그 전에 왜 카톡 보냈냐? 아마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근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제 서울시당 공관위 절차를 이제 다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90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하지 마 하고 또 징계 절차 진행한다. 윤리가 또 할 거라고 야 저는. 그러면 이게 공당으로서 이게 적절한 절차하자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자, 이건- 이게 예. 맞는 거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당 방해하러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망해라. 공천 작업 제발 좀 제대로 못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징계를 반복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 얘기 말고 판사가 엄하게 봤다 이준석 징계 얘기한다 이거 맞지 않죠.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건으로 가처분된 게 아니에요.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명 중에 4명 사퇴할 때 비대위가 들어온다는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예. 당 대표가 물러나냐, 지도부가 붕괴돼서 지도부가 비대위로 바뀌냐 마냐의 것하고 이 징계권을 어떻게 동렬해 놓고 비교를 합니까? 법조인이신데. 예, 강소영 변호사님. 앞으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가 예. 연달아서 한동훈과 동행한 의원들 징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지난주 대구에 예, 윤리 8명. 네, 또 부산 간 사람 또 부산 가는 대로 또 이제 징계 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이런 움직임들이 다 제동이 걸릴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는 어쨌든 판결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승패가 결국 제일 크게 메시지로 남기 때문에 예. 당이 이런 식으로 징계를 남발하는 것이 옳으냐 그 여론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럼 자, 이 상황에서는 뭐 친한계든 뭐 대한감이든 이런 분들이 장동혁이 휘두르는 징계권과 이를 추동하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위축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관망했다면은 예. 지금부터는 골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징계할 테면 해봐라. 이제는 징계를 해도 법원에서 또 가고 또 논쟁이 되고 정치적 후과는 다 당신들이 감당해야 될 테니까 예. 지금부터 더 세게 가자는 신호탄으로 저는 이 사건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처음 대표로 선출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의 어떤 현역 의원들과 우리 뭐 언더찐윤 뭐 이런 분들이 좀 장동혁 대표를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선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서울시장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조용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냥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전당대회 열고 내가 그럼 당대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장동혁을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그 주변에 있던 분들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저도 사실 최소한 지방선거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뭐 8명까지 만약에 징계를 해버린다? 그러면 저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선거 전에 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8명까지 징계는 안 할 거고 저는 그래 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분은 이게 지도부잖아요. 당이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지도부 최고위원이 그걸 대구 내려가서 대구가 제명당한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그게 뭡니까? 정말 이게 부끄럽죠. 따라서 한 명 정도는 뭐 시범 조르게 어떤 징계에 놓을지 모르겠고 예. 나머지 다 하진 않을 겁니다.